서재 앞에서 짓기 시작한 건 정확히 9일 전부터였습니다. 밥도 거부하고 밤마다 같은 자리를 파고드는 반려견의 행동엔 뭔가 기이한 규칙성이 있었죠. 그리고 절대 열지 말라던 서랍. 열쇠도 단서도 남기지 않고 떠난 아버지. 왜 하필 지금, 왜 1년이 지난 지금에서야 이 녀석은 그곳을 지목하는 걸까? 책상 아래에서 나무 상자가 발견되던 날 그는 더 이상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단지 감정의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이건 누군가가 남긴 신호였으니까요. 그리고 서랍이 열린 그 순간부터 모든 진실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아침 6시 알람 소리에 눈을 떴습니다. 무거운 몸을 이끌고 침대에서 일어났어요. 35년간의 교직 생활 동안 익숙해진 이른 기상 습관은 은퇴 후에도 바뀌지 않았죠. 또 하루가 시작되는구나. 동우는 한숨을 내쉬며 화장실로 향했습니다. 거울 속 얼굴에는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1년 동안의 세월이 깊게 새겨져 있었어요. 부엌에서 반려견 별이가 꼬리를 흔들며 반겼습니다. 별이야. 오늘도 힘내자. 사료를 주었지만 별이는 밥그릇을 외면했어요. 며칠째 식욕이 없고 좋아하던 간식도 거부했습니다. 어디 아픈 거야? 별이의 이마를 만져봤지만 열은 없었어요. 다만 눈빛이 달랐습니다. 슬프고 애처로운 눈으로 계속 서재 방향만 바라보고 있었어요. 아침 식사를 하며 텔레비전을 켰지만 뉴스는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집은 더욱 적막해졌어요. 가끔 딸 지연의 전화나 방문이 유일한 위안이었죠. 아버지 보고 싶습니다. 설거지를 하던 중 별이가 서재 앞에서 울기 시작했어요. 요즘 들어 자주 보이는 행동이었습니다. 왜 그러니? 다가가자 별이는 문 아래쪽을 필사적으로 긁었어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서재는 아버지의 공간이었어요. 돌아가시기 전까지 매일 그곳에서 시간을 보내셨죠. 그날 밤 깊은 잠에서 낮은 울음소리에 눈을 떴습니다. 새벽 3시였어요. 소리를 따라가니 별이가 서재 앞에서 울고 있었습니다. 서재로 들어가자 별이는 아버지 책상의 왼쪽 아래 서랍을 계속 쳐다보며 낑낑거렸어요. 이 서랍이 뭐 잘못됐니? 그 서랍은 아버지가 절대 열지 말라고 당부하셨던 곳이었습니다. 다음 날도 별이는 똑같은 행동을 반복했어요. 밥도 먹지 않고 온종일 서재 앞을 맴돌았습니다. 마치 누군가를 기다리는 것 같았어요. 딸 지연에게 전화했습니다. 아빠, 무슨 일이에요? 지연의 목소리가 잠에 젖어 있었어요. 별이가 이상해. 할아버지 서재 앞에서 계속 운다. 병원에 가보셨어요? 특별한 이상은 없대.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데려온 이후로 계속 이상해. 주말에 제가 갈게요. 그날 밤 동우는 악몽을 꿨습니다. 별이가 뒷마당에서 미친 듯이 땅을 파고 있었어요. 발톱이 닳아 피가 날 정도로. 파낸 흙에서 작은 나무 상자가 나왔고 별이는 절박한 눈으로 동훈을 바라봤습니다. 으아! 식은땀을 흘리며 벌떡 일어났어요. 심장이 마구 뛰었습니다. 곁을 보니 별이가 없었어요. 불안한 마음에 뒷마당으로 나갔습니다. 달빛 아래 별이는 정말로 땅을 파고 있었어요. 마치 무덤을 파는 것처럼. 별이야! 그만해! 별이에게 달려갔지만 제 손길을 피했습니다. 다시 필사적으로 땅을 파기 시작했어요. 파낸 땅에는 아무것도 없었지만 별이의 행동은 너무나 절실했어요. 마치 누군가의 유골을 찾는 것처럼. 별이를 안아 집으로 데려왔습니다. 앞발에선 피가 흐르고 있었어요. 씻겨주는데 별이의 눈에는 사람과 같은 슬픔이 가득했습니다. 그 순간 동훈의 가슴 속에서 무언가가 툭 하고 끊어지는 느낌이 들었어요. 주말이 되자 약속대로 지연이 찾아왔습니다. 현관문을 열자마자
별이가 반갑게 달려들었어요. 평소와 달리 활기찬 모습이었죠. 어머, 별이가 나한테만 이러네. 아빠한테는 계속 우울했다면서요? 동우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며칠 동안 자신을 괴롭혔던 별이의 이상행동이 딸 앞에서는 찾아볼 수 없었어요. 내가 오니까 기분이 좋은가 보다. 하지만 저녁 식사 후 별이는 다시 서재 앞을 맴돌기 시작했습니다. 긁는 소리가 유독 커져 지연도 이상함을 느꼈어요. 아빠, 정말 심하네요. 뭔가 있나 봐요. 지연이 서재 문을 열자 별이가 화살처럼 달려들어갔습니다. 그리고는 익숙한 동작으로 아버지 책상의 왼쪽 아래 서랍을 향해 필사적으로 아빠를 움직였어요. 할아버지 서랍이잖아요. 열어보면 안 될까요? 동훈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가슴이 쿵 내려앉는 느낌이었어요. 안 돼,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절대 열지 말라고 하셨어. 지연은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별이의 행동과 아버지의 금기 사이에 뭔가 연결점이 있다고 직감했어요. 할아버지가 돌아가신 지 벌써 1년이에요. 그리고 별이가 이렇게 이상하게 구는 건 분명 이유가 있을 거예요. 동우는 망설였습니다. 아버지의 유언을 어긴다는 생각에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하지만 별이의 절박함이 계속 마음을 흔들었습니다. 그날 밤 지연이 자러 간 후에도 동우는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어요. 천장을 바라보며 수없이 많은 생각이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무엇이 옳은 걸까? 아버지의 말씀을 지켜야 할까? 아니면 별이의 신호를 따라야 할까? 새벽 2시 결심이 섰습니다. 조용히 침대에서 일어나 서재로 향했어요. 예상대로 별이가 그곳에 있었습니다. 마치 동훈을 기다렸다는 듯이 함께 열어볼까? 별이야? 손이 떨렸습니다. 서랍에 손을 대는 순간 아버지의 엄한 목소리가 귓가에 울렸어요. 절대 열지 마라 약속해다오. 숨을 깊게 들이마셨습니다. 서랍 손잡이를 잡는 순간 별이가 꼬리를 흔들며 기대에 찬 눈빛을 보냈어요. 그 눈빛에 용기를 얻었습니다. 당겨봤지만 열리지 않았어요. 잠겨 있었습니다. 열쇠가 필요하구나. 방으로 돌아가 아버지의 유품 상자를 뒤졌습니다. 시계, 반지, 안경, 그리고 작은 로세 열쇠 하나를 발견했어요.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서재로 돌아와 열쇠를 서랍에 꽂아봤습니다. 완벽하게 맞았어요. 돌리는 순간 딸깍 소리와 함께 서랍이 열렸습니다. 서랍 안에는 낡은 가죽 일기장과 작은 나무 상자가 있었어요. 일기장 표지에는 정성스러운 필체로 김옥분 할머니와 나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동훈의 손이 덜덜 떨렸어요. 김옥분? 들어본 적 없는 이름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30년간 혼자 사셨어요. 다른 여자 이름이 등장하리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일기장을 펼치자 색바랜 사진 한 장이 떨어졌어요. 아버지와 함께 웃고 있는 낯선 할머니의 모습, 그리고 그 옆에는 별이었습니다. 뭐지? 목이 메었습니다. 처음 페이지를 읽기 시작했어요. 오늘 옥분이 처음으로 내게 미소를 지어주었다. 30년 만에 내 가슴이 다시 뛰는 느낌이었다. 손가락으로 글자를 더듬으며 동우는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까지 10년간 비밀리에 이어온 사랑 이야기가 펼쳐지고 있었어요. 나무 상자도 열어봤습니다. 안에는 작은 유골함이 있었어요. 옆에 붙은 쪽지에는 아버지의 필체로 적혀 있었습니다. 약속했다. 우리가 함께 잠들기요. 그 순간 별이가 동훈의 무릎에 얼굴을 비비며 작은 소리로 울었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명확해졌어요. 별이는 처음부터 이것을 알려주려 했던 겁니다. 아침 햇살이 창문을 통해 서재를 밝게 비쳤습니다. 동우는 밤새 일기장을 읽었어요. 눈은 충혈되고 목은 말랐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의 비밀스러운 10년이 페이지마다 생생하게 살아 숨쉬고 있었거든요. 지연이 노크 소리와 함께 서재문을 열었습니다. 아빠, 밤새 여기 계셨어요? 동우는 고개를 들어 딸을 바라봤어요. 눈가에 맺힌 눈물이 말려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비밀 연인이 있으셨어. 지연은 놀란 표정으로 아버지 곁에 앉았습니다. 동우는 떨리는 손으로 일기장을 넘겼어요. 첫 만남부터 마지막까지 아버지와 옥분 할머니의 이야기가 담겨 있었습니다. 10살 때 어머니를 잃은 후 아버지는 평생 혼자 사셨다고 생각했는데 목이 메어 말을 잇지 못했어요. 지연은 조용히 일기장을 받아들었습니다. 일기는 10년 전 아버지가 동네 공원에서 외롭게 앉아있던 옥분 할머니를 만나면서 시작되었어요. 6.25 전쟁 때 남편과 아들을 모두 잃은 할머니는 60년 넘게 혼자 살아오셨다고 했습니다. 나처럼 평생을 외로움과 함께한 사람이었다. 아버지의 글이 가슴을 파고들었어요. 일기장을 넘기던 지연이 갑자기 숨을 들이켰습니다. 아빠, 이거 봐요. 지연이 가리킨 페이지에는 옥분 할머니와 별이의 사진이 붙어 있었어요. 그 아래 아버지의 글씨로 적혀 있었습니다. 옥분이가 키우던 별이를 처음 만났다. 나를 경계하는 듯 했지만 시간이 지나면 친해질 수 있겠지. 두 사람의 눈이 동시에 별이에게 향했습니다. 별이는 마치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듯 고개를 끄덕이는 것 같았어요. 별이가 원래 옥분 할머니 반려견이었던 거예요. 동훈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이제 별이의 이상한 행동이 모두 이해됐어요. 일기장 중간에는 두 노인의 소소한 일상이 담겨 있었습니다. 함께 걷는 산책, 나누는 식사, 조용한 대화. 말없이 서로를 지켜주는 따뜻한 동행이었어요. 처음으로 옥분이의 손을 잡았다. 떨리는 내 손을 꼭 쥐어주는 그 손길에서 평생 찾아 헤맸던 안식을 느꼈다. 글을 읽는 동훈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아버지의 행복을 직접 보지 못했다는 후회가 가슴을 찢었어요. 일기장 후반부에는 옥분 할머니의 건강이 나빠지는 내용이 나왔습니다. 병상에 누운 할머니를 간호하는 아버지의 헌신적인 모습이 그려져 있었어요. 마지막 페이지에는 떨리는 필체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오늘 옥분이가 떠났다. 마지막 순간까지 내 손을 놓지 않았다. 그리고 마지막 부탁을 했다. 우리 함께 묻히자 약속해요. 내가 약속했다 하지만 아직은 동우는 일기장을 무릎에 올려놓고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가슴이 무겁게 짓눌리는 느낌이었습니다.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직전에 별이를 데려오셨던 이유가 이것이었군요. 지연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동우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버지는 자신의 약속을 지키지 못한 채 돌아가셨어. 그리고 별이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갑자기 별이가 동훈의 무릎 위로 뛰어올라 얼굴을 비볐어요. 그 눈빛은 마치 이제 알았구나라고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지연이 유골함을 조심스럽게 들어올렸어요. 봉인된 상자 위에는 작은 메모가 붙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에게 내가 떠난 후 1년이 지나면 이 상자를 열어주길. 그리고 마지막 부탁을 들어주렴. 동훈의 손이 떨렸습니다. 아버지의 마지막 메시지였어요. 가슴속에서 무언가가 터지는 듯한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아버지, 이제 알겠어요. 약속을 지켜드릴게요. 별이가 안도하듯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10년간의 사랑, 그리고 마지막 약속. 이제 동훈이 그 이야기의 마지막 장을 완성할 차례였어요. 다음 날 아침, 동훈과 지연은 마을 노인회관으로 향했습니다. 별이도 함께였어요. 옥분 할머니에 대해 알고 있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희망을 안고서요.
노인회관은 평일 오전이라 사람들로 북적였습니다. 허리 굽은 할머니들이 모여 고스톱을 치고 할아버지들은 장기판을 둘러싸고 있었어요. 들어서는 순간 모든 시선이 동훈에게 쏠렸습니다. 아니, 저 사람 이동훈 선생 아니야. 그동안 어디 계셨소? 예전에 가르쳤던 제자의 부모님이었어요. 동훈은 어색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마을 사람들과 거의 교류하지 않았거든요. 안녕하세요. 오랜만입니다. 진한 담배 연기 사이로 앉아있던 박 할아버지가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동훈의 아버지와 가장 가깝게 지냈던 친구였어요. 자네 아버지 친구 옥분이 할매 찾아왔구먼.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기대 반, 두려움 반으로 다가갔어요. 아버지와 옥분 할머니에 대해 아시는 게 있으세요? 박 할아버지의 눈가에 주름이 깊게 패였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참, 그건 아름다운 사랑이었지. 목소리에 진한 그리움이 묻어났습니다. 동훈은 숨을 죽이고 귀를 기울였어요. 자네 아버지가 옥분이 만난 건 내가 소개했어. 둘 다 외롭게 살아온 사람들이라 서로 의지가 될 것 같았거든. 박 할아버지는 천천히 담배를 피워 물었습니다. 회색 연기가 공중으로 피어올랐어요. 처음엔 말도 없던 사람들이 함께 있을 때는 웃음이 끊이질 않았어. 참 좋았지. 지연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왜 결혼은 안 하셨어요? 박 할아버지의 얼굴에 쓸쓸한 미소가 번졌어요. 옥분이가 원치 않았어. 자기가 떠나면 좋은 추억만 남기고 싶다고. 암이었거든. 동훈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일기장에는 병명이 적혀 있지 않았어요. 별이는 옥분이 유일한 가족이었어. 자식 대신 키웠다고 했지. 말을 마친 박 할아버지가 별이를 바라봤습니다. 별이는 그의 손길에 얼굴을 비볐어요. 마치 오랜 친구를 만난 것처럼. 할머니가 돌아가시고 나서 묘지는 어디에 있나요? 박 할아버지의 눈이 깊은 곳을 응시했습니다. 마을 뒷산. 소나무 새 그루 있는 곳이야. 자네 아버지가 매일 찾아갔었지. 동훈은 숨을 깊게 들이마셨어요. 가슴이 뜨겁게 타올랐습니다. 아버지가 살아생전 매일 찾아갔던 그곳, 단 한 번도 아들인 자신에게 말하지 않았던 그곳을 찾아야 했어요. 박 할아버지가 일어나 낡은 사진첩을 가져왔습니다. 페이지를 넘기자 아버지와 옥분 할머니가 함께 찍은 사진이 여러 장 나왔어요. 자, 이게 두 분이야. 사진 속 아버지의 얼굴은 동훈이 기억하는 모습과 달랐습니다. 너무나 행복해 보였어요. 웃음기 없던 아버지의 입가에 환한 미소가 번져 있었습니다. 그 옆에 옥분 할머니는 소박하지만 따뜻한 미소를 짓고 있었어요. 순간 가슴이 찢어지는 듯한 아픔이 밀려왔습니다. 아버지의 행복을 전혀 알아채지 못했다는 죄책감이 온몸을 덮쳤어요. 곧 할아버지, 제사잖아요. 가기 전에 옥분 할머니 묘소부터 찾아봐야겠어요. 지연의 말에 동훈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박 할아버지는 지팡이를 짚으며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내가 안내해 줄게. 뒷산으로 올라가는 길은 생각보다 가팔랐습니다. 별이가 앞장서서 뛰어갔어요. 마치 길을 잘 아는 것처럼. 소나무 새 그루가 보이자 별이의 꼬리가 더욱 빠르게 흔들렸습니다. 나무 아래 자리 잡은 작은 묘비 앞에서 멈춰 섰어요. 김옥분 여사 영면. 별이가 묘비 앞에 앉아 낮게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는 순간 동훈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별이의 슬픔이 그대로 전해져 왔습니다. 여기서 뭘 발견할 수 있을까요? 지연이 묘비 주변을 살폈습니다. 박 할아버지가 묘비 뒤쪽을 가리켰어요. 자네 아버지가 이곳에 뭔가 남겼을 거야. 동훈이 묘비 뒤를 살펴보니 작은 공간이 파여 있었습니다. 안에는 방수 처리된 편지 한 장이 있었어요. 떨리는 손으로 꺼내 펼쳤습니다. 사랑하는 옥분에게 약속을 지키지 못해 미안하오.
하지만 내 아들이 우리의 약속을 대신 지켜줄 것이요. 그때까지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시오. 동훈의 가슴 속에서 무언가가 툭 끊어지는 느낌이 들었어요. 이제야 별이가 왜 그토록 필사적이었는지 완전히 이해했습니다. 이제 알겠다. 별이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려 했는지. 하늘을 올려다보니 구름 사이로 햇살이 비쳐왔어요. 마치 아버지와 옥분 할머니가 미소 짓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아버지 제사를 하루 앞둔 아침, 동훈의 집에는 평소와 다른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별이는 마치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아는 듯 안절부절 못했어요. 지영과 남편 그리고 두 아이까지 모두 모였습니다. 동훈은 나무 상자에서 꺼낸 옥분 할머니의 유골함을 조심스럽게 준비했어요. 작고 소박한 함이었지만 그 안에는 아버지의 평생 약속이 담겨 있었습니다. 아빠, 정말 이렇게 해도 괜찮을까요? 지연의 목소리에는 걱정이 묻어났어요. 법적으로나 도덕적으로나 다른 사람의 유골을 임의로 묻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었습니다. 동훈은 깊은 숨을 내쉬었어요. 눈빛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마지막 약속이야. 우리가 지켜드려야 해. 별이가 유골함 가까이 다가와 조용히 울었습니다. 그 울음소리에는 10년의 기다림과 그리움이 녹아 있었어요. 모두의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이른 아침 가족들은 아버지 묘소가 있는 공동묘지로 향했어요. 평소와 달리 별이의 걸음이 경쾌했습니다. 꼬리를 흔들며 앞장서서 걸었어요. 할아버지 무덤 앞에서 한 번도 저렇게 밝은 모습을 보인 적이 없는데 지연의 말에 동훈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별이는 마치 중요한 사명을 완수하는 기쁨에 들떠 있는 것 같았어요. 묘지에 도착하자 동훈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손에 든 유골함이 무겁게 느껴졌어요. 아버지를 떠나보낸 지 정확히 1년, 이제 아버지의 약속을 완성할 순간이었습니다. 아버지, 왔습니다. 동훈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묘비 앞에 무릎을 꿇고 향을 피웠습니다. 연기가 하늘로 피어오르며 공기 중에 녹아들었어요. 아버지, 늦었지만 약속을 지켜드리러 왔어요. 동훈은 유골함을 조심스럽게 꺼냈습니다. 가족들이 조용히 둘러서서 지켜봤어요. 별이는 묘비 바로 옆에 앉아 고개를 숙였습니다. 준비해온 작은 삽으로 아버지 묘 옆에 구덩이를 팠어요. 딱 유골함이 들어갈 만한 크기였습니다. 땅을 파는 동안 동훈의 눈에서는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가슴속에서 복잡한 감정이 소용돌이쳤습니다. 옥분 할머니, 오래 기다리셨죠? 이제 아버지와 함께 하실 수 있어요. 유골함을 구덩이에 내려놓는 순간 갑자기 햇살이 구름 사이로 쏟아져 내렸습니다. 따스한 빛이 묘지 전체를 환하게 비췄어요. 마치 축복처럼 느껴졌습니다. 지연이 가져온 작은 꽃다발을 유골함 위에 올렸어요. 하얀 국화꽃이 바람에 살짝 흔들렸습니다. 자, 이제 두 분이 영원히 함께 하세요. 흙을 덮는 동안 별이가 조용히 다가와 동훈의 손등을 하찼어요. 눈빛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더 이상 슬픔과 애원이 아닌 평온함이 깃들어 있었어요. 의식을 마치고 묘비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동훈은 아버지의 일기장 마지막 페이지를 펼쳤어요. 지금까지 읽지 못했던 부분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에게 내가 떠난 후 별이가 이 비밀을 알려줄 것이다. 옥분이와 나의 사랑은 남들이 이해하기 어려울지 모른다. 하지만 사랑은 끝나지 않는다. 단지 형태가 바뀔 뿐이다. 내가 이 글을 읽는다면 우리의 마지막 약속을 이뤄주길 바란다. 그리고 기억해라. 진정한 가족은 피보다 더 깊은 무언가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동훈의 목에서 뜨거운 것이 올라왔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남긴 마지막 메시지였습니다. 그제서야 별이를 통해 자신에게 전하고 싶었던 의미를 완전히 이해했어요. 아버지, 이제 이해했어요. 돌아오는 길, 별이의 걸음은 한결 가벼워 보였습니다. 평소와 달리 꼬리를 활기차게 흔들며 앞장서서 걸었어요. 마치 오랜 짐을 내려놓은 것처럼. 집에 도착하자 별이는 평화롭게 자신의 방석 위에 누웠습니다. 오랜만에 사료를 맛있게 먹었어요. 더 이상 서재 앞을 맴돌거나 밤에 울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동우는 오랜만에 편안한 잠을 잤어요. 꿈속에서 아버지와 옥분 할머니가 손을 잡고 걸어가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두 사람 뒤로 별이가 즐겁게 뛰어다녔어요. 이제 모든 약속이 완성되었습니다. 아버지의 제사를 지낸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동훈의 일상은 조금씩 변화하고 있었어요. 아버지와 옥분 할머니의 사랑 이야기를 알게 된 후 마음속 빈 공간이 따뜻하게 채워지는 느낌이었습니다. 별이야, 오늘은 어디 갈까? 매일 아침 동우는 별이와 함께 산책을 했어요. 예전과 달리 별이의 걸음은 가벼웠고 동훈의 마음도 한결 밝아졌습니다. 그날도 평소처럼 마을 공원을 지나고 있었어요. 별이가 갑자기 걸음을 멈추더니 벤치에 앉아 있는 한 할머니를 향해 달려갔습니다. 별이야, 어디 가니? 당황한 동훈이 뒤따라갔어요. 별이는 벤치에 앉아 책을 읽고 있던 할머니 앞에 서서 꼬리를 흔들고 있었습니다. 마치 오랜 친구를 만난 것처럼. 죄송합니다. 우리 별이가 갑자기. 할머니는 놀란 표정으로 고개를 들었어요. 나이 지긋한 얼굴이었지만 눈빛은 맑고 영리해 보였습니다. 괜찮아요. 참 귀여운 아이네요. 할머니가 별이의 머리를 쓰다듬자 별이는 더욱 기뻐하며 할머니의 무릎에 앞발을 올렸어요. 동우는 당혹스러웠습니다. 별이가 낯선 사람에게 이런 행동을 보인 적은 처음이었거든요. 정말 죄송해요, 별이가. 보통 이러지 않는데. 할머니는 부드럽게 웃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는 장미숙이라고 해요. 이 마을에 최근에 이사 왔어요. 동훈의 가슴이 살짝 떨렸어요. 할머니의 목소리에서 편안함이 느껴졌습니다. 저는 이동훈입니다. 이 마을에서 평생 살았어요. 전에는 중학교 교사였고요. 미숙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저도 교사였어요. 서울에서 국어를 가르쳤죠. 우연의 일치에 두 사람 사이에 묘한 긴장감이 흘렀어요. 별이는 그 사이에서 기분 좋게 꼬리를 흔들었습니다. 그날 이후 동우는 매일 아침 공원에서 미숙을 만났어요. 같은 벤치에 앉아 책 이야기, 교직 생활의 추억, 그리고 인생의 희로애락을 나눴습니다. 별이는 항상 두 사람 사이에 앉아 평화롭게 듣고 있었어요. 어느 날 미숙이 노인회관 봉사활동에 동훈을 초대했습니다. 함께 가면 더 재미있을 것 같아요. 동훈은 망설였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을 피해왔거든요. 하지만 별이가 그의 손등을 핥으며 용기를 주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요. 한번 가볼게요. 노인회관에서 동훈은 미숙의 따뜻한 마음씨를 더 깊이 알게 되었어요. 어르신들에게 책을 읽어주고 말벗이 되어주는 모습이 마치 옥분 할머니를 떠올리게 했습니다. 선생님은 정말 다정하시네요. 미숙은 수줍게 웃었어요. 볼이 살짝 붉어졌습니다. 나이 들면서 깨달았어요. 사람과의 인연이 얼마나 소중한지. 동훈의 가슴에 따스한 감정이 번졌습니다. 이상하게도 미숙과 함께 있으면 외롭지 않았어요. 봉사활동이 끝난 후 두 사람은 별이와 함께 느릿느릿 집으로 걸었습니다. 저녁 노을이 하늘을 붉게 물들이고 있었어요. 참, 이번 주말에 시간 되세요? 제가 만든 김치찌개 드시러 오세요. 미숙의 갑작스러운 초대에 동훈은 당황했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괜찮을까요? 별이도 데려가도 될까요?
미숙은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연하죠. 별이는 특별한 아이잖아요. 집에 돌아온 동우는 거울 앞에 서서 자신의 모습을 바라봤어요. 오랜만에 설레는 마음에 얼굴이 상기되어 있었습니다. 마치 첫사랑에 빠진 소년처럼. 그날 밤 동우는 아버지의 사진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아버지, 저도 용기를 내볼까 해요. 괜찮을까요? 창밖에서 별이가 달빛을 받으며 평화롭게 앉아 있었어요. 마치 무언가를 지켜보는 수호자처럼. 시간이 흘러 동훈과 미숙의 관계는 더욱 깊어졌습니다. 함께 책을 읽고 산책하고 요리하는 시간이 쌓여갔어요. 별이는 언제나 두 사람 곁에서 행복해 보였습니다. 어느 가을날 단풍이 물든 공원에서 동우는 떨리는 마음으로 미숙의 손을 잡았어요. 선생님, 우리 함께 살면 어떨까요? 순간 미숙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따스한 미소가 입가에 번졌어요. 기다렸어요. 그 말. 두 사람의 손이 포개어졌습니다. 별이가 기쁘게 짖으며 그 주위를 뛰어다녔어요. 그날 밤 동우는 꿈에서 아버지와 옥분 할머니를 만났습니다. 두 분이 따뜻하게 미소 지으며 축복해 주는 것 같았어요. 사랑은 끝나지 않아요. 다만 형태가 바뀔 뿐이죠. 눈을 떴을 때 동훈의 얼굴에는 행복한 눈물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별이가 곁에서 부드럽게 울며 그의 손을 핥아 주었어요. 새로운 인연, 그리고 새로운 시작. 별이가 알려준 또 하나의 소중한 선물이었습니다.